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회사의 진짜 속사정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A입니다. 우리가 투자나 취업 전에 꼭 봐야 한다는 그 비밀 성적표, 바로 재무제표를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빕니다. 맞아요. 언뜻 보면 머리 아픈 숫자들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한 회사의 성공 스토리, 또 위기의 순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담겨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쉽게 읽는 법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회사를 딱 볼 때 있잖아요. 와, 이 회사 정말 잘 나가는 건 맞나? 아니면 혹시 뭔가 좀 위험한 신호는 없나?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화려한 광고나 좋은 뉴스 기사만으로는 그 속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요, 겉으로 보이는 거랑 실제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 해답이 재무제표에 있습니다. 제일 쉽게 말해서 재무제표는 기업의 공식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성적표요? 학생 때 성적표 봤듯이 기업의 실적을 한눈에 본다는 거군요. 빙고, 정확해요. 지난 1년 동안 사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서, 그게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자, 우리 학교 성적표에도 국어, 영어, 수학처럼 중요한 핵심 과목들이 있잖아요. 기업의 성적표, 이 재무제표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핵심 과목이 있습니다. 딱 4가지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이 4가지만 알아도 기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과목은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이건 뭐랄까, 특정 날짜에 찰칵 하고 찍은 기업의 건강검진 사진 같은 거예요. 건강검진 사진이요? 아, 그러니까 딱 그 순간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이 회사가 가진 재산, 즉 자산은 얼마인지, 또 갚아야 할 빚, 부채는 얼마고, 그걸 싹 다 빼고 남은 진짜 내 돈, 자본은 얼마나 되는지, 이걸 한 장에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에는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저울 그림처럼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 이 공식의 균형이 항상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간단해요.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 즉 자산은 어디서 왔을까요? 결국 남한테 빌린 돈인 부채, 아니면 주주들의 돈인 순수한 내 돈, 자본, 이 둘 중 하나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합계는 항상 정확히 똑같아야만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실제 재무상태표입니다. 와, 숫자가 엄청 많아서 처음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네, 정말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한번 보세요. 크게 자산 총계, 그 밑에 부채 총계, 그리고 자본 총계. 이 제목들이 보이실 거예요. 결국 이 수많은 숫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 3가지 항목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만 눈에 익혀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근데 B님,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해서 꼭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거랑 돈을 잘 버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와,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두 번째 과목, 손익계산서입니다. 이건 학기별 성적표 같은 거예요. 특정 기간, 예를 들어 1년 동안 얼마나 벌었고 수익, 얼마나 썼는지, 비용을 따져서 최종적으로 이익이 남았는지, 손해를 봤는지 보여주는 문서죠. 실제 손익계산서도 한번 보시죠. 맨 위에 보이는 매출액, 이게 바로 회사가 벌어들인 총 수입입니다. 아,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군요. 네. 그리고 그 아래로 인건비, 광고비 같은 온갖 비용 항목들이 줄줄이 빠져나가죠. 그렇게 쓸 거 다 쓰고 맨 마지막에 남는 최종 숫자, 바로 이 단기순이익이 이 회사의 최종 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이 단기순이익이 높게 나오면 무조건 좋은 회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손익계산서에 이익, 즉 흑자가 찍혔다고 해서 그 회사는 무조건 안전할까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옵니다. 장부상으로는 분명 이익이 났는데 당장 쓸 현금이 없어서 회사가 망해버리는 경우, 이걸 바로 흑자도산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벌어지는 무서운 일입니다. 흑자인데 망한다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물건을 10억 원어치 팔았는데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거예요. 전부 외상인 거죠. 그럼 손익계산서엔 10억 수익이 찍히지만 회사 통장엔 현금이 한 푼도 안 들어왔잖아요. 바로 이런 착시 현상을 막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과목이 현금 흐름표입니다. 아하, 이건 그냥 기업의 통장 입출금 내역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오직 실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기록하니까 회사가 진짜 돈을 잘 굴리고 있는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과목입니다. 바로 자본 변동표. 이건 좀 이름이 생소한데요. 네, 이건 주주들의 몫이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이익을 내서 주주 몫이 늘었는지, 아니면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줬는지, 혹은 새로운 투자를 받아서 변동이 있었는지 그 상세한 내역을 보여주는 거죠. 회사의 주인은 주주니까 그들의 지분 변화를 추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핵심 과목을 다 배웠네요. 그런데 대표님,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어떤 회사를 딱 봤는데 알고 보니 그 회사가 다른 여러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일종의 대장 회사인 거예요. 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럴 땐 이 대장 회사 하나의 성적표만 보면 될까요? 아니면 그 회사에 딸린 식구들, 그 가족 전체의 성적표를 합쳐서 봐야 할까요? 바로 그럴 때 개별과 연결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는 말씀하신 대로 회사 딱 하나만의 성적만 보여주는 개인 성적표예요. 그럼 연결은요? 반면에 연결 재무제표는 그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자회사들의 실적까지 싹 다 합친 말 그대로 가족 전체 성적표죠. 그래서 보통 투자자들은 이 연결 재무제표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룹 전체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으니까요. 아, 연결 재무제표가 훨씬 더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연결 재무제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여기서 잠깐 코너를 통해 기업들이 가족처럼 어떻게 묶여 있는지 그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기업 그룹은 가족처럼 계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맨 위에는 부모님 격인 모회사가 있고요. 그 지배를 받는 자식 격인 자회사가 있는 거죠. 그럼 손자회사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자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지배하게 되면 그 회사는 손자회사가 되는 딱 우리 가족 가계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럼 어떤 회사를 자회사라고 보는 건가요? 그냥 간단하게 지분을 50% 넘게 갖고 있으면 자회사가 되는 건가요? 예전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회계에서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을 써요. 실질적 지배력이요? 그게 뭔데요? 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분율이 50%가 안 되더라도 만약 이사회 멤버를 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거나 회사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걸로 봅니다. 아, 그래서 지분율이 낮아도 자회사로 포함시켜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군요. 현실은 숫자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어떤 거죠? 기업이 이 성적표를 속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성적을 조작할 수도 있냐는 거죠. 네, 안타깝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분식회계라고 부르죠. 이 단어의 한자 뜻이 아주 재밌어요. 가루분, 꾸밀식. 아, 분칠해서 예쁘게 꾸민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맨얼굴, 즉 실제 실적에 화장품 가루로 예쁘게 꾸민다는 뜻이죠. 회사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훨씬 좋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보통 어떤 방법으로 조작을 하나요?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수법들이에요. 예를 들면 있지도 않은 매출을 만들어서 손익계산서를 부풀리거나 분명히 쓴 비용인데 기록을 안 하는 거죠. 또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의 가치는 뻥튀기하고 갚아야 할 부채는 슬쩍 숨겨서 회사가 아주 튼튼한 것처럼 위장하는 겁니다. 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속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처럼 재무제표는 그냥 복잡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기업의 건강 상태, 앞으로의 사업 전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영진의 정직성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하나의 스토리북과도 같습니다. 오늘 꼭 재무제표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운 기분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어떤 기업의 성적표를 마주하게 된다면 그냥 숫자만 쓱 보고 넘기지 마시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분명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